역시나 CPI 지표를 기다렸었고 CPI 지표를 보고 나서 시장은 변동성을 유발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시장을 진입해 볼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12월 12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서둘지 않아도 돼서 영상을 좀 천천히 올려드렸고요. 어제 매매 영상을 오랜만에 올려드렸습니다. 역시나 주간에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주간에 잘 안 움직이고 수익이야 평상시 정도로 나왔는데 확실히 변동성 자체는 제가 기대하는 수준의 주간 변동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99포인트 0.22%가 조정을 받은 44,148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조금 조심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21선이 이탈이 됐고요. 이미 5일선이 꺾인 이후에 기간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태에서 지난 전일 21선마저 이탈되면서 추세가 일부 훼손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다우지수의 흐름에 시장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M7 종목군들부터 시작해서 기술주들이 아주 열풍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면서 나스닥은 전장 대비해서 347포인트 1.77%가 급등을 한 2만 포인트를 사상 처음으로 도달하였습니다. S&P 500 또한 상승을 했지만 0.82%로 나스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적었지만 다우지수가 왕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나스닥 필두로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나스닥의 급등, 지금 이유를 사실 CPI에다가 갖다 붙이고 있거든요. CPI에다가 내용을 갖다 붙이고 있고, 제가 어제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CPI 잘 나올 거다. 금리나 이번 12월달 할 거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 때문에 시장 움직일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과 일치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로 동일한 데이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예견된 데이터였고 시장에서 기다렸던 데이터이긴 했는데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시장은 점프를 뛰면서 달리기 시작했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냥 가다가 쉽게 가진 않는다. 중간에 거의 1시간 정도 브레이킹을 잡고 있다가 다시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마킹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제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브로드컴과 애플이 AI용 서버칩을 만들고 있다. 이런 또 뉴스들을 확 쏟아부으면서 그냥 반도체에다가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기술주 섹터는 다른 업종 섹터와 좀 다르게 금리에 민감하기도 합니다.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 기대치가 높죠. 그러한데 이 반도체 섹터들의 주가를 올려놓고 다우지수가 따라오질 못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3대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참으로 예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균형이 어저께 깨져버렸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완전히 발동이 걸린 상태고 그 뒤에 지금 변동성은 발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오늘은 굳이 오전부터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이미 일찍 정했고 오후장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제 곧 매매를 할 건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제 오버슈팅이 걸렸고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시장은 너무 간결합니다. 여기서 더 뜨거워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이냐 너무나 간단 명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려봤더니 굉장히 뜨겁게 달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브레이킹 타임에 좀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브레이킹 타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나 좀 쉬어가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물들의 움직임들이 글쎄요, 보시는 뷰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안 예쁘네요. 네, 저는 별로 예쁘지는 않습니다. 너무 다시 자금이 급진적으로 쏠린 맛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진적으로 쏠린 자금들은 너무나 간단 명료한데 너무나 단기적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엔비디아를 봅시다. 엔비디아는 신이야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자, 2022년도부터 엔비디아를 2024년도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중간에 사고팔고를 하겠죠. 그만큼 사실상 말처럼 중간에 흔들리고 있는 구간들을 다 이겨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멈춰있던 자금들이 뜨거워질 때 다시 좀 달려드는 그러한 스타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긍정적으로만 언급을 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뷰에서. 그래서 좀 조심스럽네요. 오늘 이 빅테크들의 움직임들이 너무나 공격적이었고, 역시나 M7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주가의 관점에 있어서 조심스러움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 왜? 다우지수와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 앞선 기관들에서도 그와 같은 이격도를 벌려놨을 때 결국은 어떤 현상이 생겼냐? 주가가 부딪히더라 이거죠. 주가가 둘이 돌아와서 키스를 하더라 이거죠. 그러한 사항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이 틀릴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도 수익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 관점이 틀렸다 맞다에 대한 논리가 아니라, 매매라는 것은 결국은 타이밍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큰 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좀 어려워요. 네, 오늘 장은 저도 좀 어려워서 오전부터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태고요. 네, 오전부터 굳이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굳이 안 하고 있고, 굳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자리에서 플레이를 좀 세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소 가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다소 가하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최근의 스타일이 대다수가 이랬어요. 60분 분봉입니다. 최근의 스타일이 좀 극단적이에요. 어떤 평범한 흐름을 보여주질 않네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쏟아붓고 쏟아 올리고 쏟아 부어버리고, 너무 이런 형태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동작이 사실은 늘 나왔던 그림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를 갖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가를 갈 때는 패턴이 보통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 해당 신고가를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더 고가를 형성해서 가는 방식이 있고, 또는 신고가를 찍어 놓고 여기를 고가로 형성을 시킨 다음에 조정을 받아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부분만 구분을 하면 큰 어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장은 일단 조정의 뷰를 일부 보긴 하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조정의 폭은 길지 않습니다. 조정의 폭이 좀 짧은 현상이고, 조정의 폭이 좀 짧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맞춰 가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같이 뜨거워지셔서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에는 현재 시장에 처해져 있는 모습이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진 않다 이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어제 100% 움직인다. 100% 움직인다. 그냥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가 아니라 그냥 100% 움직인다. 근데 그 100%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움직여 놔버리면 결국은 재료 소진이 또 된 시점에서 또 흐름이 또 바뀌니까요. 그 흐름 변화가 생겼을 때 대처할 부분도 같이 염두하시고 고민하셔서 매매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잘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벌어진 주가에 있어서 좀 중요한 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유럽에서 금리 결정이 있고요. 먼저. 그다음 미국에서 PPI랑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기술주로 몰려간 자금들이 보통 자금이 아니죠. 신고가를 뚫었다는 얘기는 무슨 코 묻은 돈 가지고 신고가를 뚫을 수 없으니까 보통 돈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을 때 그 자금이 시장에 얼마나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오늘장의 결론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자금들이 어제장의 이벤트를 이용한 단기성, 흔히 표현한 핫머니라고 하는 단기성 자금이라고 하면 빠르게 이탈이 될 수 있고, 해당 자금들이 시장을 공격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금으로 계속 활용된다고 하면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를 더 랠리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측면들을 잘 고려해서 오늘장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항상 하지만 매매라는 것은 분위기가 좋을 때 그 분위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때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인 만큼 그 점을 잘 염두하셔서 매매 전략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어서 매매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는데 주간에 끝나면 올려드리고 새벽까지 간다고 하면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아마 못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아마 매매 영상이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그거는 시장의 흐름에 달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시장 브리핑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